자, 다음 얘기는요. 판사가 법정에서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유동규에게. 너 검사랑 딜했냐? 실화냐고요? 실화입니다. 자, 유동규는 지금 여러 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증거인멸교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핸드폰을 지금 자신은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뭐 배우자라고 해주죠. 뭐 어디에서는 뭐 내연녀라고 하는 데도 있고 동거인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뭐 사실혼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뭐 좋게 그냥 배우자라고 합시다. 예, 배우자. 이 배우자한테 던져줬다는 거예요. 주면서 이거 없애라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핸드폰에 중요한 그 증거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 핸드폰을 없앤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하죠. 증거인멸을 하라고 시켰으니까 증거인멸교사. 그 배우자는 증거인멸 혐의. 법적인 배우자라면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친족이나 배우자의 그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처벌을 받지 않아요. 본인이나 친족, 배우자, 그 처벌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다 보니까 처벌 대상이 됐고요.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로 유동규도 같이 말려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유동규의 핸드폰이 뭐 사라졌다, 없어졌다, 다시 가지고 왔다, 뭐 그래서 포렌식을 했다, 말았다, 온갖 얘기들이 막 되게 복잡하게 진행이 됐어요. 여하튼 이 과정을 거치면서 검찰이 유동규하고 유동규의 그 배우자를 같이 기소를 했어요. 그 사건의 재판이 열린 겁니다. 사실 검찰은 유동규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소한 거였죠. 근데 이미 유동규가 이미 검찰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렸잖아. 어쩌면 이 사건 그닥 필요 없는 사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이런 데서 증거를 제대로 안 낼 수도 있고요. 증거가 앞뒤가 안 맞기도 하고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야, 이 사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이거 뭐 도대체 하나도 뭐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 안 되는 건 투성이에요. 이러면서 피고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나 이거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데 피고 왜 이렇게 했어요? 니 검찰 진술조서 보니까 너 검사하고 딜하더라? 휴대폰을 찾아줄 테니까 너 불구속 해달라 이렇게 딜했더라? 그거 왜 그랬냐? 그게 말이 되니? 자, 법원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동규에게 묻습니다. 이 사건 여러 가지 의문이 있다. 피고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하고 딜을 하더라. 휴대폰을 낼 테니까 불구속 수사를 해달라.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데 휴대폰을 낼 테니 불구속을 해달라. 이렇게 딜을 하더라. 그거 왜 그랬어요? 뭐 그래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었겠죠? 자, 계속해서 법원이 묻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나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당시 수사를 할 거라는 걸 뻔히 알았는데 증거를 없애려면 본인이 직접 없애지. 그걸 왜 배우자한테 시켜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증거가 있는 거라면 그게 네 방어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 네 방어수단도 되고 있네. 근데 왜 버리라고 그랬어? 이해가 안 가네? 라고 묻습니다. 유동규가 여기에 어떻게 적절하게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유동규의 배우자 측 변호인이 지금 잘 모르겠다. 이 상황 잘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겠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주저합니다. 상황 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자, 이처럼 현재 유동규가 지금까지 법정에서 혹은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같은 피고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유동규하고 유동규 배우자하고의 진술이나 내용도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판사는 그 얘기도 해요.
휴대폰 네가 버리라 그래 놓고서는 아니, 네가 없애버리라 그래 놓고서는 막상 또 버렸다 그러니까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건 또 왜 그랬니? 라고도 물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는데 진짜 그 배우자가 버렸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야 갖고 있으랬지 누가 버리랬어? 라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벌써 지금 이게 하나도 안 맞죠, 그죠? 그래서 진짜로 버리라고 그랬다는 거야? 아니면 갖고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갖고 있으라고만 했는데 그 배우자라는 사람이 그냥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화를 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지금 버리는 것도 있잖아. 이게 뭐야 도대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된 게 하나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 예. 아니 뭐가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지 재판을 할 거 아니에요. 판사도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 검사가 내놓은 증거물이든 지금 피고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피고인의 말이든 검사의 말이든 믿을 수 있든 없든 그 결과 유죄를 확실하게 입증 못하면 어찌 된다? 무죄가 된다. 지금 유동규의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검사가 제대로 입증을 못하고 검사가 한 말도 전에 했던 말 지금 했던 말 다르다. 그러면 뭐 그 재판은 그냥 무죄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거 무죄를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백스나 야로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하튼 지금 서서히 유동규의 진술이 자꾸 틀려지며 자꾸 서로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정진상 씨한테 유동규가 돈을 갖다 주면서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죠. 그런데 어제 민주당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야, 정진상 집 앞에 계단 입구에 떡하니 CCTV 있어. 그리고 아파트 입구에서 단지 입구에서 정진상 아파트 그 동까지 가는데 곳곳에 CCTV야. CCTV 피할 수 있는 길 없어. 라고 했죠. 자, 그거를 기자가 물어본 거예요. 정진상 씨 집 앞에 CCTV 있다던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동규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어서 잘 몰라요. 그러면서 갑자기 나는 정진상을 보호해주려고 그 말 한 거예요. 정진상을 보호해주려고 나는 계단으로 간 거예요. 라고 해요. 아니 계단으로 그래 정진상 보호해주고 싶어 갔든 말았든 간에 CCTV 있다니까. 그 CCTV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야 이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정진상 씨가 돈을 가지고 오라고 2천만 원인지 5천만 원인지 얼마인지 가져오라고 했나요? 정진상 씨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야 검사님이 하실 일이 있죠. 뭐 문제가 있든 뭐 어찌됐든 내가 벌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문제가 있으면 내가 벌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 처음 했던 말하고 너무 틀려지죠. 정진상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 그래서 가지고 갔고, 정진상 집 앞에 CCTV를 피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올라갔고, 그때는 내가 정진상을 보호해 주려고 그랬고, 그런데 CCTV가 없다고?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정진상이 진짜 가지고 오래 해서 그걸로 가져간 거요? 아니면 그거는 검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재밌습니다. 그죠? 뭐 참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참 뭐라고 말을 참 못하겠네요. 이쯤 되면은 유동규의 진술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진술이라든지 이 사람의 뭔 주장은 보도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뿐만 아닙니다. 지금 정진상이
정지상입니다. 예, 유동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용 혹은 정진상의 돈이 얼마다? 총 합쳐서 700억이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400억이라고 했다. 8억이라고 했다가 6억이라고 했다가 액수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진짜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 유동규가 김용, 정진상에게 줬다는 돈, 이 규모가 맨 처음에는 700억이었어요. 왜? 천화동인 1호가 그 배당 금액이 700억이란 말이야. 근데 세금 떼고 이것 떼고 비용 떼고 다 떼고 하니까 428억으로 줄었대. 좋아. 그것까진 그렇죠. 그런데 돈을 20억을 요구를 하는데, 아니 400이 지 거면은 400 다 달라 그러지 왜 20억만 달라 그래? 자, 그런데 20억을 달라 그랬는데 8억만 줬대. 지 돈이 400억이라며. 400억이 다 유동규, 김용, 정진상이 3명 몫이라며. 그랬으면 적어도 1인당 100억씩 이상은 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20억? 바로 줘야지. 근데 왜 8억만 줘? 액수가 하나도 안 맞죠. 근데 8억만 준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또 6억을 줬대. 6억도 바로 준 게 아니야. 찔끔찔끔 1억 줬다, 2억 줬다가. 돈은 지가 받아놓고서는 건네주지는 않고 막 그랬대. 그리고 정진상한테는 얼마 줬대? 4천만 원인가 줬대. 아니 400억이 지들 거라며. 얘네들 거라며. 에? 400억이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세 사람 몫이라며. 그러면은 그 돈을 다 나눠주든지 해야지. 왜 4천만 원밖에 안 줘? 왜 6억밖에 안 줘?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액수부터가 지금 하나도 안 맞죠. 그래서 지금 돈이 얼마가 얼마가 몫이라는 거야. 그래서 얼마를 달랬다는 거야. 근데 왜 그것밖에 안 줬어? 주려면 다 주지 왜 그것밖에 안 줬어? 그 주려면은 그래 모아놓는 받은 돈이나 다 넘겨주지 왜 그것도 중간에 떼어먹고 네가 중간에 떼어먹고 줬어? 얘기가 전혀 안 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게. 자, 드디어 유동규의 진술이 자기 스스로 어긋나기 시작하죠. 소위 말해서 자기 스텝이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이 유동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언론 보도는 어쩌면 앞뒤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들끼리 서로 모순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마치 지난번 우리 그 조국 장관 재판에서 그 압수수색을 안 했는데 정경심 교수 그 연구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안 했는데 했다라는 압수수색은 사흘 뒤에 들어갈 건데 3일 전에 SBS가 압수수색을 해서 모은 자료 표창장 파일을 발견했다. 압수수색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사흘 뒤에 할 건데 벌써 발견했다라고 보도가 나가는 이런 황당한 사례가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앞뒤 맞지 않고. 당장 보세요. 지금 유동규 진술은 계속해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어긋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해요. 뭐 제가 알기로도 꽤 여러 개가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유동규 씨가 자신이 진술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가 묻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검사님한테 물어보셔야죠.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보도가 실제로 나가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아니 지가 검찰에 가서 지가 진술한 걸로 돼 있는데 아니 그거를 모르겠다 검사한테 물어봐라 하면 되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죠. 돈을 차에서 줬다. 뭐 어느 길거리 차에서 줬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쯤이에요? 그거 검사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낮이에요, 밤이에요? 검사한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또 검사한테 물어보세요잖아. 검사한테 물어봐? 뭐 이거야? 정진상이 돈 가져오라 그랬나요? 검사한테 물어보세요. 낮인가요? 밤인가요? 검사한테 물어보세요. 길거리에서 줬다는데 거기가 정확하게 어디쯤이에요? 검사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웃기는 짬뽕 같은 일이죠. 예. 웃기는 짬뽕이라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제가 불교방송 노조 활동을 할 때 당시 그 불교방송 사장 권한 대행이었던 김영일 씨한테 제가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뭔 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급여와 관련된 건이었던 걸로 알아요. 급여와 관련된 건 하면서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그 어떤 선배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징계를 한다는 등 뭐 해고를 한다는 등 뭐 이렇게 하길래 그런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했어요. 웃기는 짬뽕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대자보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웃기는 짬뽕이란 말을 했다고 저를 징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으로 내쫓고 생쇼를 하던군요. 자, 갑자기 웃기는 짬뽕 얘기가 나오는데 참 그때도 생각 돌이켜보면은 아찔한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이명박 정권이 끝나고 박근혜 정권이 시작될 그 어간이었는데 그때도 참 적폐들이 참 준동을 할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딱 그때랑 지금이나 적폐들이 준동하고 있는 꼬라지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그때는 그나마 앞뒤 말이라도 맞추고 했는데 이게 증거하고 좀 안 맞을 뿐이지 자기들끼리는 말이 좀 맞았는데 이젠 자기들끼리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검사한테 물어보세요. 지가 한 말인데 지가 검찰에 샜다고 돼 있는 말인데 검사한테 물어봐요 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네. 자,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진 곳. 어떻게 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있는지 참 가슴 아프네요.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